할머니, 이거 그냥 비타민 아니에요. 맞으면 죽어요.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차가운 알코올솜이 제 팔뚝을 문지르던 순간 마스크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서늘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움찔거렸습니다. 간호사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되묻기도 전에 간호사는 들고 있던 링거줄을 일부러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흔건을 퍼지며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날카로워진 제 촉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 병원 냄새. 어딘가 썩어 있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말순,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곰탕 국물을 우리며 살아온 덕에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늙은이입니다. 재료가 상했는지 사람이 상했는지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사건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오늘 아침 경로당 게시판에 붙어있던 전단지 한 장이었습니다. 최신 프리미엄 실버 활력 영양주사 무료 체험단 모집, 선착순 50명.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진다는 옛말이 틀린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과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활력, 회춘 같은 단어들이 유독 제 눈을 잡아끌더군요. 결국 저는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은 시내 중간가에 새로 생긴 하늘사랑의원이었습니다. 건물은 번쩍번쩍 광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대기실은 설렁했습니다. 무료 체험 행사라면 을의 노인들로 북적거려야 할 텐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신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과장된 목소리로 반겼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네, 예약하고 왔는데요. 근데 오늘 사람이 왜 이렇게 없소? 아유, 어르신이 운이 좋으신 거죠.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한 분씩만 모셔서 특별 관리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원장님 기다리십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직원은 제 질문을 눈구렁이처럼 넘기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최 원장이라는 명패를 단 중년 남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름진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그는 인상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제 코에는 그가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 밑에 깔린 비릿한 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여사님, 오늘 안색이 아주 고우십니다. 최 원장이 너스레 떨었습니다. 원장 양반, 이 주사가 도대체 뭐길래 공짜로 놔준다는 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던데. 제가 짐짓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의심도 많으셔라. 이건 일반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병원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수 세포 재생 칵테일이에요. 이거 한 방이면 10년은 젊어지십니다. 머리도 맑아지고요. 나라에서 노인 복지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안심하고 맞으세요. 그는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성분표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쏙 빼놓더군요. 그래요? 뭐 좋다니까 일단 한번 맞아봅시다. 제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최 원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 간호사, 여기 실버 칵테일 하나 준비해와요. VIP용으로.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명찰에는 이하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아가씨 안색이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습니다. 손에 든 트레이가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자, 편하게 누우세요. 최 원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은은 제 팔에 고무줄을 감고 혈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길이 어딘가 다급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솜을 집어들어 제 팔 오금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여 제 팔을 닦는 척하며 제 귀에 대고 그 끔찍한 경고를 속삭인 겁니다. 맞으면 죽어요. 도망치세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의 눈은 간절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였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자 하은은 갑자기 들고 있던 링거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퍽! 투명한 팩이 터지며 약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현기증이 나서 그만. 하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여자가 그게 얼마짜린데? 최 원장이 하은에게 달려들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하은이 저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 병원 정상이 아니다. 이 주사 맞으면 큰일 난다. 아이고, 나 배야!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저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식당 짬밥으로 진상 손님 상대하며 배운 연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최 원장이 당황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먹은 우유가 상했나 봐. 나 화장실 좀 급해서 주사는 다음에 맞을게. 아이고 배야. 저는 최 원장이 잡을 새도 없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진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최 원장이 어르신 잠깐만요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 전묵더님까지 짜내어 건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심장이 쿵쿵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간호사의 눈빛, 그건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녁 9시, 불안한 마음에 뉴스를 켰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속보, 오늘 오후 불법 임상시험 의혹을 받던 서울 시내의 한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고위험 약물을 영양제로 속여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오늘 도망쳐 나온 바로 그 하늘사랑 의원의 간판이 떡하니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약물은 치매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신약 후보 물질로 심각한 뇌존상 부작용 때문에 폐기되었어야 할 독극물 수준의 약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극물. 하마터면 제 혈관에 그 독극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제약사의 연구 책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강동수 씨는 강동수,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저 남자는 분명 제 아들 동수였습니다. 제약회사 연구팀장으로 승진했다며 좋아하던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개발하는 약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성공만 하면 우리 집 펴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밖에 맴돌았습니다. 동수야, 내가 왜 거기 있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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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누구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아까 병원에서 뵌 간호사 이하은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낮에 들었던 그 유령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삭임이 아니라 절박한 애원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신 거 알아요. 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강동수 팀장님, 할머니 아드님이시죠? 아드님을 살리려면 제 얘기를 들으셔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모자를 푹 눌러 쓴 하은이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얼른. 하은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옷소매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가씨, 피 다친 거야? 제 피 아니에요. 원장님이 증거를 없애려고. 하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범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진짜 악마는 따로 있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붉은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과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요? 제 아버지의 피예요.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실험의 기록이고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차가운 밤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떠는 하은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앳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매서웠습니다. 마시고 진정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 동수가 범인이 아니라니. 하은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탁자 위에 올려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떼곡히 적힌 글씨들 사이로 붉은 펜으로 X표가 쳐진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강동수 팀장님의 연구 일지예요. 팀장님은 이 실험을 멈추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죠. 그럼 왜 경찰에 잡혀간 거야? 멈추려고 했다면 신고를 했어야지. 못하셨어요. 아니, 안 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은이 입술을 깨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협박했거든요. 만약 이 일을 발설하거나 그만두면 다음 임상실험 대상은 팀장님의 어머니인 신말수님과 아드님인 강동민 제 군이라고요. 뭐라고?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오늘 할머니가 그 병원에 오시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회장이 팀장님에게 보낸 경고였어요. 네 엄마가 우리 손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공짜 주사라고 희희낙낙하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유리병, 이건 뭡니까? 제가 탁자 위에 붉은 액체가 담긴 병을 가리켰습니다.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버지의 혈액이에요. 아버지는 1년 전 저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양제라면 와준 주사를 맞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온몸에 혈관이 터지고 뇌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요. 하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병원에선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채취한 이 혈액, 일반적인 피가 아니에요. 이 약물 성분이 검출될 유일한 증거예요. 제가 간호사로 위장 취업해서 1년을 버틴 이유가 바로 이거 하나 훔쳐나오기 위해서였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동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마의 하수인이 되어야 했고, 하은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 소굴로 들어갔던 겁니다. 동수가 쓴 거라던 그 수첩,
좀 보여다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아들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낯설고 끔찍했습니다. 10월 5일, 피험자 304호 사망, 부작용 급성 뇌부종. 회장은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살인자다. 10월 12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어머니에게 접근하려는 낌새가 보인다. 민재가 다니는 독서실 근처에서 회장의 비서실장이 목격됐다. 미치겠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잘못된다면 이 모든 자료는 내 연구실 비밀금고에 있다. 비밀번호는 민재 생일이다. 연구실 비밀금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팀장님이 미리 빼돌린 진짜 원본 데이터는 아직 못 찾았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해요. 그걸 세상에 공개해야 팀장님의 누명을 벗기고 저 회장놈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혀있던 민재라는 이름, 고3 수험생인 내 하나뿐인 손주. 잠깐, 아가씨. 아까 민재 이야기도 했지. 우리 민재도 위험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팀장님이 회장에게 협박당할 때 회장이 민재군에게도 손을 썼을 수도 있어요. 혹시 최근에 아드님이 민재군에게 보낸 택배나 선물 같은 거 없었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동수가 집에 들러서 민재 주라며 주고 간 박스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이거 회사에서 새로 나온 수험생용 음료야. 민재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이거 마시면 집중력 좋아진대. 꼭 챙겨 먹여. 그때 동수의 표정이 어딘가 어둡고 초조해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저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스마트 포커스라고 적힌 파란색 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조사 마크를 확인하니 뉴스에 나왔던 그 제약회사 로고와 똑같았습니다. 이거야? 제가 병 하나를 꺼내 하은에게 보여주자 하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당장 버리세요. 이건 주사제를 마시는 형태로 변형한 거예요. 임상실험용 샘플이라고요. 아이고 맙소사. 우리 민재가 이걸 매일 학교에 가져가서 마셨는데.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재는 지금 독서실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들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인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이 녀석이 전화를 안 받아. 할머니,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거 없으세요? 빨리 찾아야 해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딩동.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독서실 책장에 엎드려 있는 민재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빈 스마트 포커스 병. 이어서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물건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손잔 놈 깨어나는 건 못 볼 겁니다. 마이너스 최 실장. 최 실장. 동수 수첩에 나왔던 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우리 민재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이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평생 주방에서 칼을 잡고 불을 다루며 살아온 신말손입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끓어오르는 것은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내 아들은 감옥에 보내고 내 손주는 인질로 잡아?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싱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날이 시퍼렇게 선 무쇠식 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 대신 그 옆에 있던 묵직한 마늘 찢는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동수가 예전에 선물해줬던 등산용 배낭을 꺼냈습니다. 하은 아가씨, 운전할 줄 알아? 네? 네, 할 줄은 알지만. 지금 당장 민재한테 가자. 그리고 이놈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아주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등산 배낭에 방망이와 고춧가루가 가득 든 통, 그리고 식당에서 쓰던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썩은 것들을 청소하는 데는 소금만한 게 없으니까. 가자.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할머니, 꽉 잡으세요. 하은이 모는 제 아들 동수의 낡은 SUV가 빗길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폭풍을 깎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곳, 여기 맞아?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독서실이라는데? 네, 최 실장이 보낸 사진 속 GPS 정보랑 일치해요. 10분이면 도착합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핸들을 접은 손은 야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독서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5층 건물 전체가 독서실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군 덩치 큰 남자 2명이 어슬렁거렸습니다. 딱 봐도 공부하러 온 스탭들은 아니었죠. 정문은 막혔어. 개구멍 없나?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하은이 건물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비상계단이요. 2층 창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빗속을 뚫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1층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서면 2층 창문까지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0 노인이 할 짓은 아니었지만 손주 목숨이 달린 일에 찬밥 더운밭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먼저 올라가서 끌어올릴게요. 하은이 날렵하게 실외기를 밟고 창틀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끙 소리를 해며 하은의 손을 잡고 창문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뒹굴듯 착지했지만 다행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독서실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최 실장이 보낸 사진 속 장소 3층 스카이라운지 열람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시기 왜 안 일어나? 약을 너무 많이 먹인 거 아니야? 몰라, 최 실장님이 깨우라고 하시잖아. 물이라도 뿌려봐.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제 손주 민재가 의자에 축 늘어져 있고 그 주위를 험상궂게 생긴 남자 셋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놈이 생수병을 들어 민재 얼굴에 부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제가 괴성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놈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배낭에서 꺼낸 비장의 무기를 날렸습니다. 푸아차! 식당에서 쓰던 특제 청양고춧가루 한 통이 놈들의 얼굴 정면에서 폭발하듯 흩날렸습니다. 아! 내 눈! 아! 콜록콜록. 이게 뭐야?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주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매운 냄새가 독서실 안에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파 지팡이로 제일 가까이 있던 놈의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어디 감히 남의 귀한 손주한테 물을 뿌려! 니들 눈에선 피눈물 나게 해주마! 하은이 재빨리 민재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정신 차려!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늘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미 왔다. 정신 차려라, 내 강아지.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고춧가루 연기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신말순 씨. 노인네가 힘이 장사시네. 그의 뒤로 덩치 큰 놈들이 2명 더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고춧가루도 다 떨어졌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 놔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경찰은 이미 우리 편인 거 모르십니까? 아드님 잡아가던 그 형사들 말입니다. 최 실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 간호사년이 훔쳐간 물건이랑 강동수가 빼돌린 데이터 내놓으세요. 그러면 곱게 보내드리죠. 저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은은 민재를 부축하느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할머니, 저 버리고 민재 데리고 도망치세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왜 널 버려! 저는 배낭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기, 굵은 소금 바가지와 마늘 찢는 방망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 건장한 놈들 5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몽롱한 정신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연구실, 화재 경보기. 뭐? 아빠가 위험하면 화재 경보기 누르라고. 그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제 머리 위에 빨간색 화재 비상벨이 보였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저는 굵은 소금을 최 실장의 얼굴에 냅다 뿌리고 방망이를 던져 정확히 화재 비상벨을 맞췄습니다. 따라라라랑!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벼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불 켜! 잡아! 최 실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쏟아지는 물줄기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놈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저는 하은과 함께 민재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물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죽을 힘을 다해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멀리서 진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하면 곤란해질 것을 알기에 섣불리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빗속을 뚫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살았다. 차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운전대의 머리를 받고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뒷좌석의 민재는 저절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요? 집은 위험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동수 연구실. 아까 민재가 그렸지. 아빠 연구실 비밀금고에 있다고. 거기로 가야 해. 해독제도 거기 있을 거야. 하지만 연구실은 제약회사 본사 안에 있어요. 경비가 삼엄할 텐데요. 경비?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 법이지. 그리고 나한테 생각이 있어. 저는 백밀러로 제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빗물과 땀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20대 초선 주방보조부터 시작해 메인 주방장을 자리를 꿰찼던 그 독한 신말순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친구 옥분이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청소 용역 반상인 그 친구 도움이 필요해. 제약회사 본사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40년지기 옥분이. 그녀라면 우리를 그 철풍 같은 보안 속으로 들여보내줄 것입니다. 새벽 4시 청소차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인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성제약 본사 건물 뒤편 쓰레기 하적장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굵은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아, 왔냐? 어둠 속에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미끄러지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뽀글 파마 머리에 작업복 조끼를 걸친 옥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 이 미친 할망구랴. 이 새벽에 뭔 난리야. 내가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옥분이는 투덜거리면서도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차 안은 퀴퀴한 락스 냄새와 함께 파란색 청소용 유니폼 2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말 말고 태워. 나중에 곰탕 100그릇 쏠게니까. 저는 옥분이의 승합차에 하은과 민재를 태웠습니다. 민재는 아직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 뒷좌석 바닥에 몸을 숨기고 짐짝처럼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입어. 마스크는 코에 꽉 눌러 쓰고. 저와 하은은 서둘러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헐렁한 바지와 낡은 조끼,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게 눌러쓴 두건까지. 영락 없는 새벽 청소부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잘 들어. 정문 경비는 내가 뇌물 좀 먹여놔서 대충 통과할 거야. 근데 로비 지나서 연구동으로 가는 게 문제야. 거긴 아이디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 옥분이가 운전대를 잡으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동수 아이디카드는 압수됐을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복제해둔 게 있어요. 하은이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팀장님이 혹시 몰라 저한테 맡겨두신 예비카드예요. 연구동 3층 팀장님 개인 실험실까지는 이걸로 갈 수 있어요. 승합차는 곧 오성제약 정문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반장님, 오늘은 좀 늦으셨네. 뒤에 탄 아줌마들은 누구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가 태연하게 껌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본사 대청소 날이라 용역에서 사람 더 보냈어. 깐깐하게 굴지 말고 문 좀 열어줘. 바빠 죽겠구만. 알았어요, 알았어. 들어가죠. 경비원은 대충 손전등을 비추더니 차단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분아, 넌 여기서 민재 좀 지키고 있어.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차 몰고 튀어. 알았다. 1시간이다. 그 안에 안 오면 나도 모른다. 저와 하은은 청소 카트를 미는 척하며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하은이 긴장된 표정으로 층 버튼 위 숨겨진 리더기에 카드를 댔습니다. 삐빅. 3층 연구동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연구실에 사람이? 이쪽으로요. 하은이 저를 끌고 탕비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니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 하나와 연구원 가운을 입은 여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가 확실합니까? 오늘 밤 안에 강동수 팀장 자료를 전부 소각하라고요. 그래,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흔적을 없애야 해. 특히 그 금고부터 열어서 확인해. 남자의 목소리는 낯치겠습니다. 독서실에서 봤던 그놈,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세상에, TV 건강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서 국민 주치의라는 소리를 듣던 그 유명한 여의사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 제약회사랑 한패였다니.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죠? 강 팀장이 끝까지 입을 안 열잖아요. 기술자 불렀어. 드릴로 뚫어서라도 열 거야. 10분 뒤에 도착하니까 그 전에 보안 시스템부터 꺼놔. 두 사람은 강동수의 연구실 301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 놈들이 금고를 부수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떡하죠? 저 사람들이 앞을 막고 있어요. 하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탕비실 선반을 훑어보았습니다. 믹스커피, 종이컵, 그리고 청소용 락스와 세제통. 제 머릿속에 기가 막힌 하지만 조금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식당 인생, 락스로 곰팡이 닦다가 냄새 때문에 기절할 뻔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하은아, 너 화학 시간 좋아했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락스랑 산성세제 섞으면 유독가스 나오는 거 알지? 염소가스라고 하던가. 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도 죽을 수 있다고요. 죽지는 않아. 잠깐 기절하거나 눈물 콧물 쏙 빼는 정도지. 마스크 꽉 쓰고 내가 신호하면 저 복도에 냅다 붓고 튀는 거다. 저는 양동이에 락스를 콸콸 붓고 다른 통에는 화장실 청소용 강력한 산성세제를 가득 담았습니다. 저놈들이 연구실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야. 알겠지? 최 실장과 여의사가 301호 문 앞에서 무언가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렸다. 들어가자! 두 사람이 연구실 안으로 들어있는 순간 지금이야! 저와 하은은 탕비실을 뛰쳐나가 301호 문 앞을 여니 양동이 2개를 동시에 쏟아부었습니다. 치... 두 액체가 섞이자마자 격렬한 거품과 함께 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니 매캐한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콜록콜록! 연구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닫아! 저는 지체 없이 연구실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준비해온 대걸레 자루를 문 손잡이에 끼워버렸습니다. 안에서 쾅쾅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독한 가스 때문에 곧 조용해질 겁니다. 자,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하지? 할머니, 금고는 저 방 안에 있어요. 저길 잠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은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앞불싸, 놈들을 가두는 데만 급급해서 정작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아차차, 내가 너무 흥분했네. 그때 연구실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창문을 깨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있어. 환군구! 하은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연구실 환군구는 중앙통제실이랑 연결돼 있어요. 통제실에서 역류 시스템을 가동하면 가스를 뺄 수 있고 문도 원격으로 열 수 있어요. 통제실이 어딘데? 4층이요. 하지만 거긴 보안 등급이 더 높아서 제가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가보자. 2판 4판이다. 우리는 4층으로 통하는 비상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계단실 문을 여는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청소부 아줌마들, 새벽부터 참 요란하시네. 키가 2미터는 되는 거구의 사내, 한 손에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님이 쥐새끼를 들어오면 처리하라고 했지. 사내가 지직거리는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하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고쳐잡았습니다. 어이 덩치!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새벽부터 밥도 못 먹고 고생이 많네. 내가 밥 대신 뜨끈한 맛 좀 보여주마.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당에서 챙겨온 아직도 펄펄 끓는 특제 사골육수였습니다. 기름기가 둥둥 떠서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는 그 국물 말입니다. 받아라! 할머니표 곰탕이다! 촤악!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날아간 사골 육수가 거구의 산의 얼굴 정면을 강타했습니다. 까! 사내는 전기 충격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진 국물이 얼굴에 달라붙었으니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곰탕집 40년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고가 바로 육수 화상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하은아, 저거 주워. 하은이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전기 충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내가 시야가 가려진 채 허우적거리며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할망구가. 하지만 저는 이미 빗자루를 야구방망이처럼 잡고 자세를 잡은 뒤였습니다. 어딜 감히? 퍽. 빗자루 자루가 놈의 급소인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덩치는 산만해도 무릎 꺾이면 장사 없는 법입니다. 놈이 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자 하은이 달려들어 놈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댔습니다. 지직, 지지직, 으끄극. 거구의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다 기절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쿠, 허리야. 삭신이 쑤신다. 얼른 가자. 4층으로. 우리는 기절한 놈의 주머니를 뒤져 마스터키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4층 중앙통제실 문 앞에 카드를 대자 찰커덕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통제실 안은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직 근무자는 졸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하은이가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자 순순히 두 손을 들고 구석에 찌그러졌습니다. 하은아, 할 줄 알지? 네, 아까 301호 환기 시스템 역류시키고 전자 도어락 해제할게요. 하은이 능수파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윙. 모니터 화면 속 301호 연구실의 노란 연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최 실장과 여의사는 바닥에 엎드려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았어. 이제 내려가서 금고를 털자. 우리는 다시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가스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301호에 들어가자 최 실장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너희들 가만 안 둬. 저는 주저없이 빗자루로 최 실장의 뒤통수를 후려쳐 다시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의사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입 파물고 있어. 소리 지르면 그 입에 락스 부어버릴 테니까.
제가 으름장을 놓자 여의사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연구실 안쪽 벽에 있는 거대한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 민재 생일이라고 했지? 제 손주 생일은 0505 5월 5일이었습니다. 동수가 우리 민재는 평생 어린이처럼 맑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좋아했었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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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철컥. 묵중한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이 말했던 서류 뭉치와 외장 하드, 그리고 작은 냉동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 하은이 서류를 확인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냉동 보관함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파란색 앰플 하나와 빨간색 앰플 하나가 나란히 들어있었습니다. 파란색 앰플에는 실버 바이탈리티, 독성 원액이라고 적혀 있었고 빨간색 앰플에는 안티도트, 해독제, 임상 1차 성공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독제? 이게 해독제야! 저는 빨간 앰플을 꺼내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민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 서류를 읽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약 단순히 노인들 돈 뜯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프로젝트 크로노스 기획안을 보세요. 이 약의 진짜 목적은 기억 조작이에요. 기억 조작? 치매 노인들의 뇌세포를 파괴해서 기억을 지우고 그 자리에 특정한 가짜 기억을 심는 이 실험이었어요. 이 제약회사의 뒤를 봐주는 거물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입막음하려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산 사람의 머릿속을 난도질하려 했다니. 그리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다음 타겟 명단이 있어요. 하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김철수, 전직 국회의원 운전기사, 뇌물수수 목격자, 이영희, 건설사 회장 가사도우미, 비자금 장부 관리, 신말순, 전 청와대 조리장, 1998년 VIP 만찬 사건 증인.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직함, 전 청와대 조리장. 그제야 잊고 있었던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제가 청와대 주방에서 일할 때 우연히 엿들었던 그 대화, 그리고 그날 밤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찢어진 메모 조각. 저는 그저 늙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제가 그날의 일을 기억해내고 발설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무료 영양제라는 미끼로 제 뇌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놈들.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가자. 이걸로 다 끝내버리자. 우리는 증거물을 모두 챙겨 배낭에 넣었습니다. 이제 탈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보가 울렸어. 저는 봉쇄해. 경비원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앞문은 막혔습니다. 할머니, 창문이요. 여기 3층이지만 밖에는 화단이 있어요. 뛰어내려야 해요. 하은이 의자를 들어 유리창을 깼습니다. 쨍그랑.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꽤 높았지만 폭신한 흙바닥이 보였습니다. 민재야, 할미가 간다! 저는 해독제를 품에 안고 하은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으아! 쿵 소리와 함께 화단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품 안에 감싸 안은 빨간색 해독제 앰플만은 무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먼저 뛰어내린 하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옴살을 피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뛰어! 옥분이 차로! 저 멀리 하적장에서 대기 중이던 옥분이의 승합차가 헤드라이트를 깜박였습니다. 경비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뒤쫓아왔지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밟아! 옥분아, 무조건 밟아!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오성제약 정문을 부수고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경비 차량 2대가 따라 붙었지만 옥분이의 난폭 운전 실력은 서울 시내 택시기사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미친년들아! 내가 너희 때문에 제명에 못 죽어! 옥분이는 욕을 하면서도 핸들을 기가 막히게 꺾어 골목길로 따돌렸습니다. 우리는 곧장 민재가 있는 안전가옥 옥분이네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미 왔다. 조금만 참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에 해독제를 채웠습니다. 하은이 민재의 팔을 잡고 혈관을 찾았습니다. 주사바늘이 들어가 붉은 액체가 민재의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분, 2분,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핏지 없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민재가 저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냄새, 할머니한테서 맛있는 냄새 나요. 오냐 오냐, 살았다. 내 새끼 살았어. 저는 민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하은이 노트북을 켜고 뉴스 속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속보, 오성제약 방화 및 테러 용의자로 전직 주리사 신모 씨 72세, 전직 간호사 이모 씨 28세 공개 수배. 경찰, 이들이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 수사 중.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동수는 감옥에서 썩을 겁니다. 방송국으로 가야 해. 이 증거들을 생방송으로 터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하지만 방송국은 경비가 더 삼엄할 텐데요. 수배령까지 내려졌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하은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청와대에서 제가 만든 비빔밥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던 말단 기자. 지금은 방송국 보도국장이 된 박 국장의 명함이었습니다. 밥심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 밥값 받으러 가야지. 오전 8시 YBC 방송국 로비.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마스크를 쓴 할머니 한 명이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나? 박 국장한테 도시락 배달 왔는데 30년 단골이야. 제가 아이스박스 뚜껑을 살짝 열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로비에 확 퍼졌습니다. 경비원이 냄새에 홀린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확인이... 이거 식으면 맛없어? 박 국장이 알면 자네 자르라고 할걸? 제가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마구나게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저는 박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년 전 비빔밥값 받으러 왔다. 지금 9시 뉴스 스튜디오로 갈 테니 카메라 켜라. 신말순. 9시 뉴스 스튜디오 앞 복도. 역시나 덩치 큰 경호원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 깡패들이 아니라 방송국 보안팀이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비키시오.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밥상이 여기 있어. 그때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박 국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심 여사님, 진짜 오셨군요. 박 국장, 밥값 갚을 시간이야. 카메라 돌려. 박 국장은 제 뒤에 서 있는 하은과 민재,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피 묻은 서류 가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메인 앵커 멘트 중입니다. 바로 연결하죠. 막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박 국장의 호령에 보안팀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생방송 중이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던 중에 박 국장이 사인을 보내자 카메라가 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특별 게스트가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앵커가 당황하며 멘트를 날렸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꼬질꼬질한 청서부 복장. 하지만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밥 짓는 늙은이 신말순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성제약의 비밀 문건과 하은 아버지의 피가 담긴 유리병과 민재가 맞았던 해독제 앰플을 꺼내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노인네들 머릿속을 지우개로 지우려고 했던 악마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실버 활력 주사의 정체, 기억 모작 프로젝트 크로노스, 그리고 제 아들이 겪은 협박과 손자에게 가해진 테러까지. 제 아들 강동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협박당한 피해자입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스튜디오 밖에서는 경찰과 제약회사 변호사들이 들이닥쳐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쿵, 쿵, 문 열어! 방송 중단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30년 전 청와대에서 주었던 그 메모의 내용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청와대 별관에서 있었던 밀실회담.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모 의원, 너가 오성제약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 50억을 받고 의료 민영화 법안 통과시켜주겠다고 한 각서.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등부터 10등까지 모조리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 특수부가 오성제약 회장의 지택과 해당 정치인의 사무실을 습격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부서지고 경찰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은 저에게 수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 저를 체포했다간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과 민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곰탕집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들르는 작은 식당입니다. 어서 오세요. 신말순 훌만이네 곰탕입니다. 앞치마를 들은 하은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이제 간호사가 아니라 제 수제자가 되어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는 제 아들 동수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왔지만 연구원 가운 대신 고무장갑을 끼는 삶을 택했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교복을 입은 민재가 학교 끝나고 들어옵니다. 할머니, 나 이번 모의고사 1등 했어. 그 주사 안 마셔도 나 머리 좋은가 봐요. 오냐, 내 새끼 잘한다. 오늘 저녁은 특갈비찜이다. 가게 한편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1년 전 그 치열했던 날 찍힌 신문 기사 사진입니다. 청소부 복장을 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저와 하은 그리고 동수의 모습.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또 다른 나쁜 놈들이 나타나겠지만 걱정 없습니다.
제 코가 썩은 냄새를 맡는 한, 그리고 제 손에 뜨거운 국자가 들려있는 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밥상은 제가 지킬 테니